네, 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다음 달부터 모바일 강원도 상품권이 본격 발행되는 가운데 도내 많은 지자체들이 이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기대 효과와 과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강원연구원 황규선 연구위원, 소상공인연합회 강릉지회 이극상 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지자체들이 많은데요. 지역화폐란 무엇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화폐는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여 통용되는 화폐를 말합니다. 그 목적과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 지역화폐, 보안화폐, 또 공동화폐 이렇게 네. 불리기도 하고요. 네. 이 지역사랑 상품권은 우리 지역화폐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네. 이 지역화폐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이제 영국 브리스톨의 그 브리스톨 파운드화가 되겠습니다. 이 강원도의 경우는 이제 화천군이 1996년 4월달에 최초 도입하였고요. 네. 광역자치단체로는 강원도가 2017년 1월 처음 도입하였습니다. 네. 2019년 말 기준으로 보면은 전국에서 140개 이상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지역화폐는 말 그대로 지역 내에서만 이제 통용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따라서 이제 지역 내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소비 증대 등 그 경제 효과를 해당 지역에 집중시키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대안화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도내에서도 강원 상품권을 비롯해서 많은 지역화폐들이 발행되고 운영 중인데요. 도내에서는 어떤 지역화폐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도내에서 일단 그 도청하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일단 강원도청에서 발행하고 있는 것은 강원 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발행이 되고 있고요. 네. 그 도내에서 11개 시군에서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춘천시는 춘천사랑 상품권, 네. 원주시는 원주사랑 상품권 이런 이름을 가지고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의 이름을 딴 상품권을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에 강릉 지역에서도 강릉페이라는 지역 화폐가 발행이 됐는데 강릉페이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희 강릉시 소상공인들은 강릉페이를 100% 이상 크게 환영하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 2만 천여 명이 강릉페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혜택과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네. 강릉 시민 그리고 관광객들께서 즐겁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역 화폐가 가맹점의 입장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강릉페이가 올 1월 17일 날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3월째인데 3개월째인데 강릉페이가 지금 121억 원어치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 소비 촉진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릉페이 같은 경우 일반 음식점이나 주유소 그리고 다양한 소상공인 매장에 편리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서 지역 상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상권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릉시 같은 경우 올 한도액을 90만 원 그리고 10%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네. 90만 원을 1개월에 썼을 때 9만 원이 캐시백으로 지급이 되고 그 9만 원을 다시 현금처럼 저희 강릉시 매장에서 쓸 수 있습니다. 네. 소비자의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네. 3개월째 운영이 되고 있고 말 그대로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보다 편리한 형태로 지역 화폐가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 강원 상품권이 다음 달부터 본격 발행되는데요. 모바일 강원 상품권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강원도 사회적 경제과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소라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강원도 사회적 경제과 상품권 유통팀 강소라 계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 상품권을 보다 쉽고 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강원 상품권이 5월부터 본격 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게 된 이유와 기존 지류 상품권과 조금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도에서는 2017년 1월부터 강원 상품권을 지류형으로 발행해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 이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에는 그 상품권 구입 및 환전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만 한다는 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상품권 이용자들의 그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추가로 도입하게 된 건데요. 그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상품권을 손쉽게 구입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또 가맹점 입장에서도 매출액이 2, 3일 내로 바로 계좌 입금되기 때문에 금융기관 방문 없이 또 환전 수수료도 없이 환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편리성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 3월부터 시범 도입에 들어가서 3월, 4월 가맹점 집중 모집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 모바일 강원 상품권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운영 중인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바일 강원 상품권 취급을 위해서는 그 사업주분들이 제로페이 가맹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 그 기존 지류 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모바일 통합 가맹점으로 전환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TV, 라디오, 신문 광고 및 그 홍보 요원 운영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수는 지난 3월 시범 발행 당시에는 5천여 개였는데 현재 14,000여 개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사용하는 데 더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또 도에서는 앞으로도 가맹점 확대에 더욱더 힘쓸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모바일 강원 상품권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 그 스마트폰으로 강원 상품권 앱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 결제계좌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고 나면 상품권 구입과 환전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데요. 앱으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방문한 매장이 제로페이 가맹점인지를 확인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결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사용자가 강원 상품권 앱에서 가맹점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 후 결제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트나 편의점과 같이 바코드 리더기가 있는 가게에서는 강원 상품권 앱에 생성되는 바코드를 리더기로 스캔하여 결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강원 상품권 홈페이지에 이 사용법 동영상을 조만간 업로드할 예정이므로 설명이 어려우신 분들은 그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모바일 강원 상품권 발행으로 강원 상품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존 지류 상품권 주 사용자는 그 40에서 50대이시고 모바일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20, 30대 젊은 연령층이 주 사용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류와 모바일 상품권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상품권 이용층을 확대하고 그 강원 상품권의 인지도 향상 및 유통량 증가, 소비 진작 효과 등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그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나아가 그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및 도내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그 지역 상품권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모바일 강원 상품권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네, 모바일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1인당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특별 할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강원 상품권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할인 가격으로 상품권을 구입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연말 정산 시에는 30% 소득 공제 혜택도 볼 수 있고요. 또한 가맹점은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부세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사용자하고 가맹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강원 도민뿐만 아니라 그 강원도를 방문하시는 분들 모두 강원 상품권을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직 가맹점 신청을 하지 않은 도내 사업주 분들께서도 가맹점 가입을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그 강원 상품권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바일 강원 상품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데 모바일 강원 상품권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지역 화폐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또 복지 혜택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품권이 크게 이제 보면 세 단계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네. 최초에 도입되었던 형태는 이제 조폐공사와 연계해서 발행하는 종이 재질, 즉 지류형이 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가장 보편적으로 이제 이용되는 네. 그런 형태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드형입니다. 이거는 은행권과 연계한 전자 자기적 형태의 상품권이 되겠는데요. 네.
크게는 체크카드와 네. 그 충전식 카드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모바일형인데 여기는 QR코드나 바코드를 탑재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올해 상용화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강원도는 이제 다음 달에 출시할 예정을 갖고 있죠. 이 상품권은 말씀하셨지만 돌봄 포인트와 같은 복지 혜택이나 또 이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또 포상금 같은 부가적인 급여 형태 그런 지불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역 내 그 소비 진작과 함께 소득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미 발행을 해놓은 상품권을 활용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볼 때도 이제 추가적인 부담이 좀 덜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화천사랑 상품권의 경우 화천 산천어 축제와 연계해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강원 상품권을 비롯한 도내 지역 화폐 발행에는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먼저 일반적으로 이제 지역사랑 상품권이 갖는 그 경제적 효과를 좀 말씀드리면은 네. 1차적으로는 그 발행액만큼 지역 상권으로 투입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 내 소비와 자원순환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네. 또 2차적으로는 중소상인들 매출 증대에 기여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간재나 재료 이런 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따라서 지역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좀 보면은 네. 대표적으로 이제 연구 결과 나온 것들이 춘천, 화천, 양구 사례가 있는데 춘천 사례를 보면은 상품권 판매액 대비 지역 매출이 한 3.8배 정도 증가한 그런 효과가 나온 거 있고요. 화천군의 경우도 이제 산천어 축제와 연계해서 이제 활용을 한 결과 상품권 발행 예산 대비해서 한 16배 정도의 부가가치 효과가 나왔다 하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네. 또 양구군의 경우도 그 상품권 도입 전후 그 소상공인 1인당 평균 소득 증가를 추적해 본 결과 소폭이지만 그 소득이 증가했다 하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역 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개선돼야 할지 우리 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 강릉시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그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긴급 재난기금 530억 원을 강릉페이로 그 4월 16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페이 자체 재난기금 그 530억을 6월 말까지 사용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릉시에서는 지금 소상공인들 소비가 늘고 있으며 네. 저희 소상공인들은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는 이제 문제점과 개선점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품권 사용에 따라서 지금 몇몇 불편한 점, 이런 문제점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지류형 상품권, 우리가 지금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거죠. 환전이나 판매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고 또 실물을 꼭 소지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부정 유통 우려라든가 네. 또 가장 큰 문제는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카드의 경우도 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은행을 꼭 방문해서 그 카드를 신청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에게는 결제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이런 점이 좀 있고요. 또 모바일형의 경우는 지금 문제점으로 좀 생각되고 있는 것들이 네. 어르신들 이용이 좀 불편하다는 점, 네. 그런 게 지적되고 있고 이 보급과 상용화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는 점, 이 플랫폼 구축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네. 거기다가 또 해킹과 보안 사고 위험이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좀 개선이 필요한 그런 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은 지역사랑 상품권들이 처음 도입할 때 의도했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요. 네. 또한 그 투입 비용 대비해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안정적인 상품권 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일단은 상품권 사용자와 수용자 모두에게 좀 편리함과 거래 비용이 좀 이득이 있다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야 될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일단 소비자는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네. 또 상품권을 이제 받는 그 중소 소상공인들에게는 그 결제 수단에 비해서 거래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문제점에 대해서 또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두 분은 이 지역화폐 발행, 운영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지금 상품권, 특히 모바일 상품권 도입될 시점에 상당히 좀 상품권 효과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상품권 도입과 운영이 애초에 그 목표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이 여부를 좀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지역 차원에서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그를 통해서 좀 더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이런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일단 지역경제 실정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그 검증, 그 방법론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이 이 상품권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발행 이후에 환수까지 특히 지류형이 여기 주로 해당됩니다. 네.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주기적인 조사가 좀 필요하겠고요. 네. 여기에 근거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이제 기초 자료를 통해서 축적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그럴 좀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그렇다면 지역 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개선돼야 할지 이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저는 이제 강원도에 건의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지역 화폐가 소비자들에게 편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기존의 종이화폐를 만든 성남화폐의 그 틀에서 벗어나 새롭게 개발한 전자화폐, 경기화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강원 상품권도 기존의 방식에서 좀 업그레이드하기보다는 새롭게 개발된 카드형인 지역화폐를 벤치마킹하여서 도입했으면 하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입니다. 혜택이 많이 주어질수록 소비자들은 많이 이용할 것이고 지역 상권은 활력이 생기고 활성화가 됩니다. 네. 지역 화폐의 할인율에 있어서 이제 행안부와 지자체에서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강원 상품권은 강원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상품권에 대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강릉페이 같은 경우 행안부에서 8% 보조를 받고 강릉시에서 2% 보조해서 10%의 캐시백을 받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에서. 그리고 강원도에서는 순수하게 강원도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강원도 정책을 좀 통큰 정책을 펴서 강원도에 있는 18개 시군에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보조해주는 부분 플러스 강원도에서 보조해주는 부분 그리고 플러스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 그랬을 때는 지금 현 시점 코로나로 있어서 상권이 많이 어렵고 힘드는데 화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10% 강원도에서 10% 주고 행안부에서 8% 지역에서 2% 그럼 20% 정도의 그 소비자들이 할인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가 엄청나게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에게 그러니까 더 큰 할인율을 네. 지급해서 지역 화폐로 더 많이 이제 쓰이게 됐을 때 지역 상권은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강원도에 건의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지역 화폐 발행과 관련해서 운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역 화폐가 분명 우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도 특수한 경우 이제 한해서 이제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겁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 방법은 우리가 산업을 진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입니다. 네. 산업 기반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이게 우선이 될 것이고요. 또 지역 화폐를 통해서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지역 화폐가 우리 지역의 소비 진작을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네. 일단은 우리가 산업 정책을 통해서 기반을 튼튼하게 한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점을 우리가 좀 명심해야 할 걸로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회장님께서도 지역 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강릉 지역 화폐 강릉페이 같은 경우 올 초에 발행됐지만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강릉페이 안에는 강릉 지역 소상공인들 우수 가맹점이라고 해서 가맹점마다 3%, 5%, 7% 추가적인 할인 매장 등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요즘 또 추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배달 앱 그 기능도 탑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강릉페이가 단순하게 결제 수단이 아니라 강릉 지역 소상공인의 마케팅 수단이 되고 지역 소상공인 사회 안정망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희망이며 대안이 지역 화폐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릉페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소상공인들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페이를 비롯한 강원 상품권 그리고 도내 지역 화폐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원도 지역 화폐 발행 효과와 그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연구원 황규선 연구위원,
소상공인연합회 강릉지회 이극상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